또한 소화기능 저하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이 기력이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기능은 더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기력을 보충하면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약재를 함께 써야지만 위가 빨리 편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수진입니다. 윗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명치가 갑갑한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런 분들 위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이 식후 상복부의 불편감, 조기 포만감, 그리고 명치 자결감, 명치 통증,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었고, 이 상부 내시경 검사 소견을 포함해서 이 증상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구분하셔야 되는 점은 위나 십이지장에서 발생한 소화기 증상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분류하고, 이 대장의 증상, 예를 들면 복통이나 변비, 설사와 같은 증상들은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분류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보통은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분들의 3분의 1 이상에서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한의학적으로 소화불량은 담음이 전신에 영향을 끼치는 질환으로 이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부종, 그리고 만성 피로 또는 배뇨장애, 여성분들의 경우는 월경전 증후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엔세이드 약물, 즉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위궤양 등 위장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체질적으로 소화기관이 원래 약하신 분들은 꼭 주의해 주세요. 현대의학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으로는 내장 과민성, 팽창에 대한 감지 증가, 산에 대한 감지 손상 및 변형, 식후 위 전정부 운동 저하, 위 기저부 이완 감소, 위 십이지장 역류, 헬리코박터 균 감염, 스트레스, 심리적 장애 등 이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위산분비 억제제나 제산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라면 이 위산의 산도가 저하돼서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2019년 SCI급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 논문에 따르면 백출, 복령, 목향, 사인, 바나, 진피 등의 약재들이 복통, 복부 팽만, 조기 포만감, 잦음, 트림 등의 이 기능성 소화불량 관련 증상 지표들에 있어서 기존 양약 처방보다 통계적으로 우월한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요. 이 한약은 위장에 좋은 천연 성분의 약재들이 적절하게 배합된 복합 성분으로 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단일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비교적 덜 예민하게 받아들여 부작용도 덜한 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에 있어서 신경정신과의 진료를 권유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의학에서는 간위불화라는 변증명이 존재하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아 위에 기능장애가 생긴 현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전문적인 약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한의학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을 두 분류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위를 보해야 하는 유형으로 손발이 평상시에 차거나 아랫배가 차거나 또는 어릴 때부터 종종 체하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 소화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는 개선되지만 또 신경을 많이 쓸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맞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금방 또 위가 불편해지죠. 이럴 때는 위장을 보하는 약재로 치료해야지만 근본적으로 위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능 저하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이 기력이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 기능은 더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기력을 보충하면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약재를 함께 써야지만 위가 빨리 편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위를 사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야식을 즐겨 드시거나 또는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 평상시에 상체로 열이 자주 오르거나 입이 마르시는 분들, 또는 밥을 먹을 때 유난히 머리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나 평상시에 입냄새가 나거나 대변에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럴 때는 위장의 습열을 치료하는 약재를 사용해야 위가 근본적으로 편해질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치료 방법은 간의 무리를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 등의 간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소화불량 증상을 치료하는 한약재로는 위장의 운동성을 높여주는 약재, 위장 점막의 염증을 없애주는 약재,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재, 급체로 막힌 것을 뚫어주는 약재, 소화효소 분비를 돕는 약재, 담음이나 독소, 어혈 등의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약재, 이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처방됩니다. 체질에 따라서도 약재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평소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메가, 청피, 황련 등 서늘한 약재를 사용해서 위 열을 꺼주면서 소화를 돕게 되고요. 평소 몸이 좀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생강이나 건강, 백출, 바나 등 따뜻한 성분의 약재를 사용해서 위장의 한기를 몰아내면서 소화를 촉진합니다. 반복되는 위장장애를 겪다 보면 이 복직근이 단순 긴장을 넘어서 근육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섬유화로 인한 유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복직근, 그러니까 배를 눌렀을 때 딱딱하고 뭉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물이 조금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위장 내압이 상승하면서 위벽이 허혈 상태가 되고 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내장기 준화와 침 치료를 병행하면 보다 빠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쑥의 약효와 뜸의 온열 효과를 이용한 왕뜸 치료는 위장의 심부 온도를 높이면서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손발이나 아랫배가 찬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그동안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오셔서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